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를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한번 켜봤는데, 하루 5만원 벌기 주식창을 켰는데 오늘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17포인트 아래로 떨어져서 제가 팔려고 하던 것이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네요. 제가 퇴직 후 좀 심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운동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주식을 좀 하는 거하고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그 선배들을 보면은 이 행동이 어눌해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주로 운동을 안 하고 집에서만 있고 그러면은 인간의 대뇌는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소뇌하고 중뇌, 그 다음에 연수 이런 것들, 이런 그 뇌들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 소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근육들하고의 소통을 함과 동시에 그 근육의 형성, 성장 이런 거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 산책이라도 하고 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월수금 정도. 그 다음 중뇌는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을 튀기거나 할 때 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몸의 평형 감각에 관계되는 그러한 그 운동을 해야만이 나중에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좀 하면서 나이 한 50 중반 된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중뇌하고 소뇌를 늙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책 읽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책 읽는 게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눈도 침침하고 책 읽다 보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운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은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특히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새 봉을 가지고 좌우로 휘둘러요. 그럼으로써 이 가슴 근육이라든가 어깨 근육이라든가 이 관절 이런 데가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은 쇠봉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휘둘러서 이 근육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하체 근육을 좀 움직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공튀기기, 즉 농구를 합니다. 자, 농구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몸이 이렇게 회전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체의 그 유연한 근육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제가 산에 가서 솔방울 같은 거 모아놓고 골프채 그냥 쉽게 얘기해서 휘두르기. 그러면 이 어깨에 또 이런 근육이 또 발달하고, 그거 한 골프채 휘두르기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 배터 휘두르기, 나무로 된 야구 배터를 한 20분 정도 휘두릅니다. 그걸 휘두르게 되면은 이제 뻐근합니다. 이런 근육들이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뻐근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는 바이죠. 운동은 하는 방법이 헬스장 가서 하는 방법인데, 저는 헬스장 가서 하는 게 좀 잘 안 맞더라고요. 헬스장은 좀 폐쇄된 분위기고, 기구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좀 어떤 정형화된 움직임, 자유롭게 이 근육이 움직여 가지고 형성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형화된 움직임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한테는 별로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자유롭게 뛰어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여기저기 술래잡기도 하고, 산으로 뛰어오르면서 새집을 맡아가지고 새알도 꺼내고 새새끼도 꺼내가지고
뭐 마구 뛰어놀잖아요. 뭐 칼싸움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근육이 발달하는 거지. 이게 뭐 헬스장 가서 그 무게 늘려가지고 근육 만들어 보면 뭐합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근육 만들면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단백질량을 또 흡수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 다니면서 산을 올라서 뭐 기구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사람이 있는 곳은 좀 불편하잖아요. 없는 곳 이렇게.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그러면 제가 퇴직을 한 지 한 3년째 되는데 퇴직을 하고 자기 자신과 놀지를 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내심과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대화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운동, 아까 얘기한 월수금토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건강을 많이 소실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생활하는 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진국화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화 되면은. 그리고 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달로 놈들한테 뭐 물어볼 일도 없고 내가 궁금하면 핸드폰에다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되고 또 거기에 경제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뚝뚝해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사나워졌어요. 양보도 안 해요. 웬만해서는 뭐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폭 들어오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엊그저께는 저기 길 가다가 사람들이 다투는 걸 봤는데 굉장히 심하게 다툽니다. 양보 없습니다. 자기 감정의 어떤 그 계산에 손해가 났다 하면은 거의 그냥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다퉈요. 그게 그만큼 마음이 넉넉함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유황산 유황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홍자말에. 뭐가 물질이 있어야 남들한테 뭔가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베푸는 거지. 뭐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마움이라고 하는 게 뭐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거를 줘야지 고마운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여자나 남자나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다니다 와도 너 여자니까 뭐 쉬운 일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양성평등이 된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 그 팝송에 그 뭐가 있냐, fem인가 뭔가 거기 있는데 여자아이가 낮에는 용접을 하고 밤에는 댄스를 배우고 하는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실현이 된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뭐 부도난다, 건설사들 부도난다는 얘기가 많이 나는데 파이낸셜 프로젝트라고 하는 뭐 PF 문제, 그래서 지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 형태가 됨으로써 건설사들이 아마 10월달 이번 연도 말에 많이 부도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가 발달을 하다가 세계화의 어떤 그런 것이 저지가 되면서 제조업이 이제 침체되기 시작했죠. 제조업이 침체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더 잘못 빠지면은 물가는 오르고 침체가 이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말 그대로 직장은 없어지고 돈 획득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있는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해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는 한국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빚 갚는데 돈을 거의 다 쓰고 소비하는 소비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먹고 살라고 퇴직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자영업, 심지어 닭을 튀기는 어떤 이런 업을 해도 사람들이 사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시장표 닭을 좀 사먹죠. 젊은 애들은 뭐 풍요롭게 살았으니까 그냥 시켜서도 먹고 그래요. 저희 자식들도 보면은 시켜 먹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가 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퇴직금 받아서 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창을 통해 가지고는 하루에 매일 한 5만 원씩만 벌자. 뭐 이게 제 목표고 모티브입니다. 삶에. 5만 원이면 한 달에 21만 어떻게 잘 벌면 100만 원 법니다. 근데 요번 달에는 거의 뭐 됐는데 번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그렇고 다음 달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번 달에는 좀 벌었어요. 그죠? 이번 달에는 한 36만 원 정도 벌었네요. 36만 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식창이 이렇게 있죠. 주식창이 36만 원 벌은 것이 있죠. 그죠? 이렇게 켜놓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는 이제 운동 갔다가 이렇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우리 현 사회를 얘기해 보면은 유교 사상이 다 파괴가 됐죠. 그죠? 뭐 장유유소, 문신유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파괴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예의가 없어진 거죠. 우리 입장으로 보면 예의가 없어진 거고 사람만 존재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데 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자. 특히 말하는 뭐 이제 인의 예지, 어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의 불의를 보면 안 되고 똑바로 분노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지 학문을 익히고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어떤 올곧은 길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하고 사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생겼는데 그 선비정신이 이제 좀 가진 자들, 상류계층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일반 천민들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거의 90%가 천민이라고 하는데 희노애락 애호욕에 휩싸여서 사는 거죠. 천민들은. 근데 지금은 상류층이나 뭐나 전부 다 희노애락 애호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위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은 무엇을 모티브로 사느냐 하면은 뭐 측은지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호지심이라든가 사양지심이라든가 뭐 시비지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옳고 그름을 뭐 좀 잘 판단하는 그 다음에 뭐 넘하고의 뭐 대화할 때 좀 뭐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뭐 이런 마음 부끄러울 줄 아는 수호지심이라든가 그리고 넘의 슬픔을 좀 인지할 수 있는 뭐 측은지심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가지고 이제 선비정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선생도 없고 요즘은 그 다음에 부모도 없고 자식들이 부모 생각하기에 과연 얼마나 생각해줄까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종된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무슨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맡겨진과 동시에 아이들의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오늘날에 교사가 자살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61년생으로서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살아온 거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뭐 당황을 합니다. 제가 당황하다가 또 방황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저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 뭐 길게는 30년 있다고 보면은 뭔가를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겠죠.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퇴직도 하고. 그 대신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것이
경제적으로는 제가 이제 연금을 받고요, 그죠? 연금을 또 두 곳을 넣어가지고 그냥 조금 여유롭게 한 400 정도 제가 받습니다. 개인적인 연금하고 이제 400 정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루에 주식창에서 5만 원씩 벌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지금까지 한 1월 달부터 이 9월 20일까지 1,300만 원 제가 벌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 미국의 그 채권 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매달 한 뭐 120만 원 정도 배당금 받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도합한 얼마냐 하면 한 400에다가 한 600 정도는 제가 이렇게 경제적 흐름을 그 유동성, 돈의 유동성 흐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50이 안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서 연금 및 사적연금도 좀 생각해서 잘 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오늘 뭐 방송도 제가 두 번째고 말을 좀 횡설수설하죠.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정제된 말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계시기 바랍니다.